아이의 성적이 오르면 당연히 자존감도 올라가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습 코칭을 적용해서 성적을 올리면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목표를 이룬 순간에 소감이 어떤지를 물으니까 아이가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컴퓨터 게임을 즐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커리어 학습 코칭을 전공한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 웜코치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다 실패했던 저의 고백과 제 의도를 내려놓았을 때 아이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희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코칭을 시작했어요. 자유학년제 기간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해서였어요. 그때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는 중간고사에서 수학 100점을 맞자고 말을 해봤습니다. 아이한테 맞게 계획을 촘촘히 세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중간고사 수학 100점 목표를 이뤘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나면 다른 과목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도 아이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목표를 정하긴 했지만 그 목표는 아이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코칭의 핵심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스스로 답을 찾게 돕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겉으로는 코치처럼 질문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가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엄마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조정하려고 하는 건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게슈탈트 심리학에 미해결 과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에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들, 해소되지 않았던 감정과 욕구들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걸 말해요. 제가 아이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학습 목표를 세워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미해결 과제하고 접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마음속에 답답함이나 욕구를 그대로 쌓아두고 공부에 집중하려 해도 결국 내 마음은 진짜 욕구를 찾으러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 코치로 아이를 만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건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을 비우고 여름에 다시 코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엄마의 사심을 빼고 아이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한마디를 하면 그에 대해 설명하기 바빴거든요. 아이가 틀린 길로 갈까봐 불안했던 거예요. 코칭이 아니었죠. 이제 내 판단을 멈추고 마음을 완전히 무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내 마음엔 아무것도 없다. 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자기 마음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잘 들어주는 성향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알아주면서도 자기가 뭘 원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몰랐어요. 예전 같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제 얘기를 덧붙였을 텐데요. 꼭 참고 아이가 어떤 말을 하든 온전히 들어주면서 아이의 마음을 묻는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너 생각은 어때? 지금 너 마음은 어떤데?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 이런 질문을 주로 많이 해주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줬습니다. 아이의 내면으로 시선을 계속 돌려주니까 진짜 속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진짜 얘기가 시작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듣는 저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코치와 학생으로 만나서 신나게, 때론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제가 너무 바빠서 그 시간을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전화를 하더니 엄마 우리 코칭할 시간인데 어디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이었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였죠. 아이 삶의 주도권이 아이 자신에게로 넘어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해지고 싶다는 본인의 진짜 욕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체중 감량 목표를 세웠고 다음 날부터 운동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했죠.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체중만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 점점 회복되었고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와 함께했던 코칭의 여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코칭의 본질은 결국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의도를 툭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평가 없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네 생각은 어때? 너 마음은 어떤데? 여러분이 온전히 믿어주고 판단 없이 기다려줄 때 그 사람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날개를 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칭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에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이미 자신만의 정답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엄마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온전한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아이와 저에게 가르쳐준 진짜 코칭이었습니다. 오늘 제 고백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비춰주는 웜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